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문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진천군에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설장님이라 부를게요. 통상 저는 이제 시설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설장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통상 이제 방문요양을 제일 많이 하죠. 그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해당 설치하려는 시군구에 장기요양 지정 심사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 네이버에서 자치법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자치정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자치법규 지도 검색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여기서 전체 자치법규를 들어가셔가지고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서 광진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상세 검색을 들어가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이라 치시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운영규칙이라고 뜨거든요. 여기서 별표를 보시면 뭐가 뜨냐면 이렇게 광진구 장기요양 지정 심사 기준표가 뜹니다. 네, 뜨죠?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먼저 보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는 이제 진천군에 제출하다 보니까 전부 장기요양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봤습니다. 받아서 보는데 지정심사표에 보면 시설장에 대한 경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3년 이상은 10년, 뭐 3년 미만은 1년 5점, 10년 미만 0점인데 좀 시설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년 미만이면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90점인데, 그러니까 80점 이상 지정심사 통과인데 1년 미만에 마이너스 10점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힘들어요. 경력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설명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방문요양시설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급 이상만 시설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지정심사표를 한번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장 경력이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시설장 경력에서는 방문요양시설, 재가노인은 포함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리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야 가야 되냐면 담당 공무원을 만나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시, 그러니까 광진구면 광진구 어르신복지과에 가서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시설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줍니다. 서류를 주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기본적인 안내를 해줘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시설장님께서 의욕에 불타서 그냥 뭐 5만원 주면 10만원 주고 하면은 그냥 양식지 보내줘요. 그래서 이름만 바꾸고 거기 알려준 대로 이름 바꾸고 상호명 바꾸고 해서 제출하는 경우 있어요. 들고 쩔레쩔레 가서 담당 공무원 만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서류 더 필요한데 라는 게 와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자체 조례 들어가서 장기요양 지정심사표를 보고 두 번째는 방문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가서 협의라고 하거든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서 인허가 대리가 됩니다. 가서 제가 행정사인데 요거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 필요한 서류 목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와도 돼요. 저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지정심사 때 시설장님 발표하셔야 돼요. 제가 가서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영도 하셔야 돼요. 운영하시다 보면 담당 공무원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서류 받아오는 것도 편하긴 편하지만 그래도
시설장님께서 가셔서 얼굴 한번 뵙고 오는 게 면할식이라고 하는 표현 좀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하고 그래도 눈인사 정도 얼굴 한번 트고 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서류 작성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제가 통화를 하죠. 아, 예를 들어서 뭐 다운이다. 아, 안녕하세요. 다운 제가 복지센터 요거 업무하고 있는 뭐 최정경련사인데요. 여기 뭐 서류가 요쪽 부족하다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 네, 이런 부분 이렇게 됩니다 하면 아, 메일 주소 제가 알려주시면 이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행정사 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직접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먼저.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직접 가서 담당 주무관 얼굴도 보고 눈인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메인이죠. 서류 작성 서류 뭐 통상 이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안 급여 제공 지침인데 급여 제공 지침은 일반적인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떨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이제 예산안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이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카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보시면 저희 카페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사회복지 의료복지 자료실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운영규정 두 번째 항씩 이렇게 저희가 올려놨어요. 이거 받아가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 막 뿌리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가입 인사하고 글 몇 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글 이렇게 좀 많은가요, 너무? 네. 아무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자동 등업이 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준비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좀 부담이 되시면 제가 좀 낮출게요. 옛날에는 뭐 게시글 3개 댓글 5개였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아가서 사용하시면 되죠. 네. 음. 그래서 요것만 하셔도 되시는 분 많으세요. 옛날에도 이것만 하셔가지고 감사하다 연락도 많이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 분들이면 이제 최근 법령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정심사표 보고 맞춰서 제출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저희가 하는 인허가 업무 중에서 가장 난이도 낮아요, 사실은. 이민단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에는 지정심사표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네, 요렇게. 통상 이제 뭐 급여 제공 지침, 직원 교육 계획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이 있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뭐 노인 인권 관련 교육이나 뭐 긴급 신고자 의무 교육, 뭐 그다음에 법정 의무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녹아 들어가 있으면 돼요. 뭐 어떻게 교육하고 언제 교육하고 이런 게 있으면 되고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방문 요양은 가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설에 오는 게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지정심사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설 점검 어떻게 하고 화재 안전 사고는 어떻게 예방하는지 뭐 실제 가서 뭐 그쪽 이제 수급자 어르신들 집에 가서도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으면 좋겠죠. 일단 하라고 돼 있는 건데 우리는 방문 요양이기 때문에 안 해요라고 하면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럼 0점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구색은 맞춰야 되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저도 전화해서 아니 방문 요양은 제가 노이는 가서 하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 또 이제 수긍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이런 거는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으니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소자 건강 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놓이는 프로그램이 사실 없어요. 그 보통 이제 그냥 방문 요양 프로그램이란 자체가 사실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건데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방문 요양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어르신들 봄에 벚꽃놀이 가고 가을에 단풍 구경 가고 요 정도 수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고 네 이런 거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하셔야 되죠. 또 우리는 방문 요양인데 가서 뭘 하냐고 뭐 싸워도 되긴 한데 싸우시면 지정심사한테 불이익겠죠 어쨌든. 네. 이용자 고출 처리 계획은 통상 이제 종사자랑 같이 수립을 하죠.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절차를 뭐 표나 도표로 인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고충 처리 때 어떻게 주의사항 뭐 필수사항 이런 것들을 규정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진 않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음, 근데 이제 좀 그 그러니까 시설장님께서 일단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이게 어쨌든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게 되면 소정의 수임료가 나가는데, 또 불법 컨설팅 업체들은 이거밖에 안 하니까 이걸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그래요. 뭐 100만 원, 15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네. 사실 그거보다는 저렴한 그 절반 가격이거든요, 저희가 비용이. 근데 요것도 사실은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죠. 근데 월세 계약해가지고 한 달에 통상 월세 뭐 싼 데는 25만 원, 뭐 비싼 데는 45만 원, 더 비싼 데 뭐 75만 원,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막 월세로 막 75만 원씩 내시는데 그거보다 저희가 저렴해요. 근데 서류 어떻게든 해서 한 번을 통과되면 되는데 반려가 자꾸 돼. 접수가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고 두 달부터 첫 번째 75만 원, 뭐 50만 원, 두 달째 100만 원, 세 달째 안 되면 통상 지정심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12월 달 지정심사 시즌이거든요. 거의 끝난 순서긴 한데 오늘이 거의 끝일 거예요, 이번 주가. 12월 달 지정심사인데 그럼 한 달을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서류 접수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실사 나와가지고 평수 보고 집기류 보고 뭐 시건 장치된 캐비넷 있냐 보고 이런 거 보는데 그 전에 사무실 계약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뭐냐 간판 다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되는데, 일단 계약은 해놓고 서류 접수했는데 계속 반려가 돼. 어쨌든 12월 심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월세 냈어요. 50만 원 반려되잖아요. 그럼 12월 또 물 건너가. 그러면 12월 초에 내년 1월 거 준비해야 돼요. 그럼 내년 1월은 또 바뀌어요. 뭐 수급 금액이 바뀌든지 뭐가 또 바뀌어요. 그럼 지난주 했던 자료는 또 수정을 해야 돼요. 또 수정해서 제출하면 또 안 돼. 그럼 이 두 달째가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료 조금 얼마 안 되는 수입료 조금 아껴보겠다고 더 큰 거를 소비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사업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컴퓨터가 고장나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거 찾아서 시키잖아요. 한 일주일 뒤에 받고 찾는데 한 3일 걸리고, 최저가 검색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받는데 한 3일 정도 3, 4일 걸리잖아요. 근데 사업 잘하는 대표님들의 특징은 컴퓨터가 고장나면 바로 가까운 뭐 그런 그 뭐 하이마트 이런 데 가서 바로 사온다는 거죠. 그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거를 고르는 시간조차도 그게 아깝다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매진하고 헌신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조차도 컴퓨터를 사느라고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업하시는 이제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빨리 허가를 받아서 빨리 수급자 어르신을 모으시고 빨리 이렇게 사업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기회 비용을 외면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뭐 사실 5, 6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입료를 아끼고자 하루,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럴 때면 수입료가 훨씬 더 오바되는 거죠. 월세가 그렇게 월세 50만 원이면 세 달이면 150만 원인데 더 배보다 배급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뒤늦게 세 달, 두 달 만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전화 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오늘 또 월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오늘까지 부탁드린다고 내가 했는데 지난번에 캔슬 맞아가지고 결국 안 돼가지고 이번에도 넣었는데 그 담당 주무관이 시설장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냥 어디 행정사 제가 어디 행정 검색해 보면 뭐 행정사님들 많이 하시던데 그 중에서 뭐 보시고 전화 한번 하셔서 도움 받으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캔슬 나버리면 심정심사 서류조차 반려가 안 돼서 접수가 안 돼서 반려가 돼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하신 자료 받아가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의뢰하시는 게 아니고서는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아무튼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